자, 오늘 12월 14일 화요일 시장 바이오 종목들을 제외하면 별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저번 주부터 지겹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최근 들어온 금융투자의 대량 매수 물량이 다시 나오기 전까지는 관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수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널뛰기와 묻지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올랐던 메타버스나 게임 그리고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잠잠해지니까 시장이 계속 목이 마른지 번갈아 가면서 새로운 테마를 찾아서 급등을 시켜버립니다. 업종은 계속 돌고 돌 테니까 단타가 아니시라면 지금 크게는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안 좋은 분위기도 결국에 지나갈 것이며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을 하면서 저는 비판적 사고가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스스로 똑똑해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를 해서 똑똑해지고 암기를 잘해서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모든 상황에 의심하는 성격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일단 의심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맨날 금융투자 어쩌고 저쩌고 수급이 어쩌고 저쩌고 뭐 수직으로 올려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의심되는 소리 때문에 그냥 들으시면 징징대는 걸로 밖에 들리지 않겠지만 하루 이틀 하고 주식을 끝날 게 아니라 주식을 길게 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심을 깔고 가는 게 맞습니다. 참 피곤하게 산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돈과 관련된 모든 일은 의심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아두고 생각을 합니다. 참 슬픈 현실이지만 주식을 하면서 사기당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돈과 관련되어 있으면 눈먼 돈을 먹기 위한 사기꾼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기당하는 대상은 당연히 비판적 사고가 없이 남을 잘 믿는 순진한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도 코인으로 25억인가 벌었다 하고 2억짜리 슈퍼카 타는 사기꾼 뉴스가 도배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무려 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안 당할 만한도 한데 사기당하는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저도 깡통 차고 빚 1,800만 원만 남고 지하실까지 가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너무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판적 사고가 있었다면 일단 의심부터 해볼 것입니다. 정확한 답이 없고 내가 생각한 답이 틀렸다 하더라도 일단 의심부터 해야 됩니다. 실전 매매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단순한데도 강력하며 제가 주력 매매에서도 매일 사용하는 게 어떤 종목을 보고 주가가 왜 올라가지 못할까? 왜 떨어지지 않을까? 왜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까? 왜 또 저런 식으로 움직일까? 모든 순간마다 의심을 하면서 매매를 합니다. 이게 단순하고 당연한 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주식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해야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기본에 충실한 게 중요하고 매수, 매도 결정은 전부 의심을 해보고 결정합니다. 특히나 이런 생각은 뉴스에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 제가 처음 주식할 때부터 뉴스에 대해서 의심한 게 아니라 저도 뉴스 매매를 많이 해봤습니다. 뉴스 띄우고 나서 최대한 호재를 빠르게 잡아내고 여러 번 매매를 해봤는데 잘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랑은 안 맞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 뒤부터 뭐 증권사 추천이 나온다, 뭐 어디에 추천이 나온다 이런 뉴스들은 다 의심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의도적인 불순한 목적의 뉴스들이 정말 많은 거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뉴스가 나오면 일단 매수하는 게 아니라 관찰이 맞습니다. 관찰하다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놓쳐서 어쩔 수 없는 거고 주가가 거래량이 발생하는데 이상하게 잘 떨어지지 않는다면 매집이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되며 도대체 얘는 왜 이런 뉴스를 띄운 거지? 뉴스의 의도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뉴스가 뜨면 일단 체크를 하는 게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남양유업인데 뉴스가 뜨기 전 시점에 거래량이 갑자기 크게 증가했는지 뭐 세계 최초 같은 자극적인 말을 사용했는지 등을 체크를 하고 띄운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거래량이 없던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던 종목인데 뉴스가 뜨기 전에 거래량이 실리고 주가가 올라왔다. 불순하다 싶으면 그냥 걸러버립니다. 걸은 뒤에도 주가가 계속 올라서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한 개라도 찝찝한 게 있다면 거르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주식을 여기에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찝찝하다면 함부로 매매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답은 없지만 의심하는 성격은 더욱더 스마트하고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게 분명히 도와줄 것이며 이 주식시장에서는 스스로 똑똑해져야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 남는 건 혼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도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무언가를 이루고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현재 증시 보시면 안 좋은 캔들로 마감을 했습니다. 매수하기 싫은 그런 캔들로 마감을 한 다음에 오늘도 나스닥과 함께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투자가 빨리 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뿐이지 만약에 나가지 않고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다시 올라 버린다면 저는 아마도 멍 때리면서 증시를 지켜보고 제가 원하는 종목에서만 매매를 할 것 같으며 제가 원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과감하게 이때까지 보고 있던 좀 세일한다 싶은 종목들을 여러 개 적극적으로 넣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 맞아 떨어질 때만 매매를 하지 아니라면은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일동 제약으로 인해서 운 좋게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어제 단일가에서 의심을 하는 성격 때문에 들어가는 게 가능했습니다. 보통 단일가가 걸린 종목은 첫날 크게 떨어지거나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라오는 종목보다는 내려가는 종목들, 좀 힘들게 마감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고 험해수도 많기 때문에 쉽게 손을 댈 수가 없는데 어제 호가창을 보고서 어느 정도 깨달았습니다. 위로 올라가다가 험해수도 있고 매물이 많다면은 주가는 심하게 떨어져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마이너스로 찍혀야지 다른 단일가 종목들처럼 똑같아지는데 일동제약은 다른 종목과 다르게 두 번째 날에 주가가 상승한 상태로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2%밖에 오르지 못했지만 위로 이때 호가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3,000원 위로 매물이 산더미였습니다. 산더미면은 단일가 특성상 주가가 갑자기 급락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 똑같은 호가에 매물과 상관없이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눈치를 챘습니다. 나중에 시장의 영향 때문인지 내려서 마감을 했지만 심각할 정도는 아니고 상승을 유지해 줬다는 거, 빠지지 않았다는 거, 이거만으로도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좀 떨어져서 저는 겁을 먹고서 8시 반 장전에 매도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6시에 눈 떠서 다시 잠들고 일어났을 때가 8시 한 36분인가? 그쯤 됐었습니다. 그래서 늦었다 싶어서 장전에 매도를 하려 하니까 장전에 매도가 100주밖에 나오지 않고 매수 대기가 10,000주 정도 쌓여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30분 전에 일어났다면 바로 던질 수도 있었을 텐데 어느 정도 운빨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하루 종일 강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어서 오늘 얼떨결에 일동제약으로 수익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본전에 손절하는 게 전부다라 생각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단일가 걸린 종목에서 대박이 나왔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고 단일가 종목 중에 이렇게 강한 종목을 찾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정말 오랜만에 터졌습니다. 지금 단일가 걸려있는 메디아나, 보통 단일가 걸려있는 종목은 올라가다가 실패하면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특성이 정말 강합니다. 매물 때문에 눈치 싸움이 정말 심한데 올라가다가 유지가 안 되면 그대로 제자리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일동제약도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왔다면 접근을 안 했을 텐데 두 번째 날 모양만 보더라도 확실히 차이점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하게 단타를 치는 것보다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나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으며
일동제약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에서 첫 출발하는 종목이 보이지 않아서 따로 집중한 건 없습니다. 첫 출발하는 종목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오늘 분류할 수 있는 것은 하나투자증권. 윗꼬리가 너무 길지 않다면 또 내일 시장에서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매물에서 눌림으로 함부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오늘 건질 수 있는 게 하나투자증권. 코스닥에서는 새로 출발하는 종목을 오늘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차트 보더라도 그 전에 해먹었던 것들이나 그 전에 차트가 도저히 해석하기 힘든 차트, 그런 것들로 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첫 출발하는 종목을 찾아볼 수가 없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종목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넥슨 GT가 시초가 마이너스에 형성된 다음에 2, 3%까지 눌리기를 기다렸는데 눌리지 않았습니다. 눌림목 하루 이틀 정도 해먹을 수 있었는데 오늘 제가 생각하는 구간까지 눌리지 않아서 이거는 공략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략을 하지 못하니까 어제처럼 또 7%까지 시세가 나왔으며 이런 차트는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LX 세미콘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심을 가지는 성격으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때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도 3, 4일째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상승입니다. 3, 4일째 주가가 만약에 장대음봉으로 5일선을 깨버린다던가 한 방에 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별 볼 일 없으며, 근데 떨어지지 않고 LX 세미콘 같은 차트가 나온다면은 그 뒤에도 계속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변동성 완화 장치는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계속 지켜보고 매매도 했던 거라 켜놓기는 하는데 이제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이걸 안 하는 이유는 예전보다 더 심해졌는데 예전에도 그렇긴 했지만 이걸로 급등주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급등주가 이 VI 화면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급등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진짜 운 좋게 내가 상한가 가는 종목을 잘 잡아내서 여기서 매매를 성공시킨다 하더라도 실패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10개 중에 한 7, 8개 정도는 이런 식으로 제자리로 돌아간다 보시면 되며, 여기서 매매를 대성공시켰다 하더라도 한 곳에서 잘못 걸리면은 단 한 개라도 잘못 걸리면 수익금 뺏기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멘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이 VI 매매는 진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원하는 시나리오가 나와서 크게 매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